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지 연구원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엔터주 관련해서 권미정 캐스터의 브리핑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24년 하반기부터 내리막을 걷던 엔터 4사의 주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걷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은 25년은 이 주가의 꽃이 필 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엔터사의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엔터사들의 주가는 어떠한 기업이 섹터 흐름과는 다르게 유별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이 섹터별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브의 52주 주가 추이를 대표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23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고공행진하던 엔터사들의 주가는 피크아웃 우려가 시작되던 23년 하반기부터 좀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BTS의 입대, 또 YG가 블랙핑크 개인별 활동에는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메가 IP가 부재했던 점이 주가 약세의 원인으로 꼽혔고요. 또 앨범 판매의 급감, 또 멀티레이블 간 갈등이 엔터 산업 전반의 피로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9월 23일 15만 7,7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바닥을 찍고 난 후부터 주가는 다시 이렇게 쭉 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낮아진 기저에 대한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는 기대, 또 실적 바텀 아웃, 또 25년에 돌아오는 BTS와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이 기대됐기 때문인데요. 또 저연타 그룹의 성장세가 잘 나왔다는 점도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었죠. 그러면서 2월 20일에는 52주 신고가 26만 3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들은 25년에도 이런 우상향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점차 올리고 있습니다. 25년에 각 엔터사별로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돈 많이 벌어줄 포인트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하이브는 무엇보다 BTS의 완전체 컴백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호재입니다. 6월 22일 슈가를 마지막으로 BTS는 전원 전역하게 되는데요. 전역과 함께 하이브 구하기라는 특명을 안게 된 BTS. 올해는 특히 BTS의 대표작 화양연화를 발매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서 더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증권사들은 올해 BTS의 컴백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연말과 연초에 정말 유례가 없는 대규모 월드 투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BTS가 투어 매출로만 약 1조 원가량을 걷어들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3년과 24년 2년 연속 매출 2조 클럽을 달성한 하이브. 이렇게만 된다면 올해도 매출 2조 원 달성은 무난할 듯합니다. 하이브에 BTS가 있다면 YG에는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3년 12월 YG는 블랙핑크에서 지수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의 개인 활동 재계약은 실패했지만 그룹 활동은 재계약에 성공했는데요. 팀 재계약에만 400억 원의 계약금을 썼다고 하는데 올해는 돈을 벌어들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블랙핑크의 완전체 월드 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존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인 7월에 그리고 기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5회차로 전망이 됐지만 북미와 유럽에서 3회차 공연을 추가해서 25년에만 18회차 공연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모든 공연을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급 경기장에서 진행을 하면서 공연 회차당 평균 관객은 5만 5천 명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공연의 2배 수준이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런던 웸블리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K-팝 그룹으로는 BTS 이후 두 번째, 걸그룹으로는 최초 입성입니다. 이어서 SM에서는 5년 만에 신인 보석함이 열리게 됩니다. 에스파이로 5년 동안 신입 그룹이 나오지 않아서 신규 IP가 없는 점은 SM의 약점으로 꼽혔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신인 걸그룹이 공개가 된 거죠. 지난 2월 24일에 공개가 됐는데요. 대중의 반응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신인 걸그룹 출격과 함께 2분기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고연차, NCT 드림과 NCT 127, 에스파의 성장이 또 기대된다고 하고요. 또 저연차 라인업에서는 라이즈와 NCT 위시가 수익 기여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뚜렷한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증권가는 평가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JYP도 함께 보시죠. JYP는 월드 투어도 하고 신인 아이돌도 출격합니다. 25년의 가장 주요한 캐시카우는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로 예상이 되는데요. 총 36회차 공연이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24년 대비 모객 인원은 1.7배,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JYP 엔터는 저연타 IP들의 약세가 회사의 리스크로 꼽혔는데요. 1월 20일에 신인 남자 아이돌 킥플립이 데뷔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 4사의 올해 활동 가능한 IP들을 정리한 표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하이브는 BTS를 대표로 해서 활동 가능 팀 수가 10명가량으로 전망이 되고요. SM은 8명, 또 뒤를 이어서는 YG와 JYP도 정리를 해왔는데요. JYP는 7명, 또 YG는 블랙핑크를 대표로 해서 4팀가량이 활동 가능한 팀 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기둥, 장남, 장녀들의 컴백이 기대되는 엔터 산업입니다. 오늘도 제니가 솔로 앨범 루비에 대해서 글로벌 차트를 점령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니는 개인 레이블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월드투어에서 조금 더 인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엔터 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뒤이어 들어보시죠. 네,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무풍지대 업종으로도 꼽혔던 이 엔터주. 최근에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엔터주 최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좀 흐름이 썩 좋지는 네. 않습니다. 오늘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사실 JYP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금요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JYP가 이제 JYP를 기점으로 엔터사들 4분기 실적이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엔터사들 4분기 실적을 복귀해보면 하이브는 사실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안 좋았을 때도 오히려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 SM을 시작으로 SM, YG 모두 다 실적이 서프가 나버렸기 때문에 JYP 역시도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실적을 공개를 해보니까 너무 크게 하회를 했던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시장 기대치보다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너무너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엔터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중국과 실적 두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두 개가 다 약간 모멘텀이 소멸됐다. 그러면서 JYP 중심으로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JYP 외에 나머지 이제 YG나 SM 같은 경우는 조금 말아 올려서 이제 좀 양전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JYP 엔터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한한령 때도 이미 K-팝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중국 팬층은 많지 않았습니까?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중국이 열리면은 참 좋습니다. 네. 숫자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한알령 이전에 2016년에 빅뱅이라는 가수가 네. 있었습니다. 익숙하시죠? 이 가수가 공연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 중국에서 한 55만 명 정도를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360억 정도의 매출을 벌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숫자로 환산했을 때 지금 엔터사들 보면은 웬만하면 다 중국에서 공연을 돌 체력이 되잖아요. 네. 가수당 중국 공연이 붙으면 최소 이제 100억에서 200억 이상.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이제 기획사당 최소 500억, 600억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앨범보다도 공연에서의 성장이 조금 더 실적을 견인할 거다. 그리고 공연이 나오면 당연히 MD 매출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또 젠지들이 굿즈 경제라고 해서 MD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룸만 열리면 한국 회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MD랑 공연에서의 성장이 중국이 열렸을 때 가장 크게 나올 만한 매출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열리게 되면 공연 매출, MD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연구원님께서는 엔터주 탑픽으로는 하이브를 꼽고 계시는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고 역시 하이브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하이브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답해하실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하이브를 볼 때 본업과 이제 그 외 플랫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요.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우선은 6월 말에 다 전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실적 견인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플랫폼 위버스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하이브의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지금 MAU가 그러니까 월간으로 이제 들락날락하는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1,0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도 그동안 수익화할 수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 1,000만 명을 수익화할 수단이 작년 12월,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모델이 들어왔는데요. 월 2,700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도 구독을 하는데요. 네. 구독할 유의는 없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걸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리고 하이브를 왜 하반기부터 제가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구독을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야 한국 가수가 한국어로 라이브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해외 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13개국으로 자동 번역을 실시간으로 해주는 기능이 구독을 하면 생긴단 말이죠. 네. 지금 위버스를 구독하는 팬층의 70%가 해외 팬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전역했을 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수익화될 수 있는 부분이 3분기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쪽에서의 수익화가 저는 하반기 기대가 돼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플랫폼 이후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하는데 사실 하이브 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BTS의 완전체를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아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전역한 제이홉이 최근 또 예능을 시작하면서 팬층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 제가 이제 BTS를 기다린다면 앵커님도 기다리시는 여자 아이돌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르세라핌을 르세라핌 이렇게 네.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위버스가 무료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1월에 실적에 또 꽂힌다고 합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맞는데요. 네. 사실 뭐 수익화가 되고는 있는데 미비한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구독을 하려면 그만큼의 팬덤이 있는 굵직한 정말 방탄소년단급의 가수가 와줘야 숫자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확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 분들의 활동이 완전체 활동이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연은요. 그래서 모두가 아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에서의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봤을 때 저는 이게 숫자적으로는 플랫폼의 수익화다. 그리고 르세라핌은 이번 주에 컴백을 합니다. 네. 르세라핌의 컴백 소식도 잘 챙겨보셔야겠고 SM과 그 SAMG 엔터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 확대를 위해서 MOU를 이제 체결한다고 하는데 그 협업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숫자적으로 언제 나오냐라고 하면 빨라야 하반기예요. 사실 네, 숫자적으로는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콜라보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에 엔터사들이 이제 작년이죠. 24년 4분기에 MD 매출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터사들이 이제 일반 브랜드들, 기업들과 IP 콜라보를 하면서 MD 매출이 다른 차원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쌈지 엔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티니핑이라는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SM에서 이번에 새로 데뷔한 걸그룹 이름이 하츠2 하츠거든요. 근데 이 티니핑의 가장 이 메인 티니핑이 하츄핑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이 가장 먼저 콜라보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SM 가수들과 티니핑 캐릭터들의 콜라보들은 계속 나올 텐데 MD가 나온다거나 뭔가 실질적인 숫자에 기여하는 매출은 하반기부터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콘텐츠끼리의 협업 그 정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협업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SMG 엔터의 하츠핑, 뭐 티니핑이 학부모 사이에서는 또 파산핑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SM은 또 스타벅스랑 협업을 한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콜라보를 통해서 시너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작년, 그러니까 24년 5월에는 이제 NCT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SM에. 그 그룹이랑 스타벅스랑 콜라보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의 형광 초록 색깔로 MD들이 도배됐었던 적이 있어요. 한때 NCT 노래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하면서 NCT라는 그룹을 조금 더 대중에게 홍보도 했었고요. 6월 달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랑 응원봉 립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립밤 모양을 응원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SM 같은 경우는 지금 MD 라이센싱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게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적으로 분기에 MD 매출이 한 350억 정도 체력을 나오는 회사인데요. 이번 24년 4분기 때 무려 512억 원의 MD 매출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숫자적으로도 바로바로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엔터사들의 올해 성장 포인트 중 하나는 공통입니다. MD에서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터사들의 올해 그 실적에서의 주목해봐야 될 부분 MD에서의 성장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최근 이제 국민연금이 YG 엔터에 대한 추가 투자를 단행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주요 엔터 4사 중에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한 곳은 YG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이 YG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이브를 장기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정말 단기적인 모멘텀 중심으로 보신다면 YG를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엔터사들이 좋습니다만 이제 엔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넥스트 성장을 뭘로 잡아야 될까? 저는 신인 아티스트 IP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YG가 4분기, 24년 4분기 때 원래 적자가 나오는 게 디폴트였었거든요. 활동은 없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실적은 적자겠지 했는데 11억 원의 흑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배경은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 그룹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커버할 만큼 매출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그룹이 아직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벌써 미국에서 아레나급, 그러니까 회당 10,000명 이상의 공연장을 6번이나 추가할 정도로 블랙핑크의 뒤를 이어서 IP의 선순환 효과가 가장 잘 나오는 신인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YG를 보실 때 지금 엔터를 보면은 중국 모멘텀과 실적 기대감이 약간 소멸된 감은 있습니다만 YG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앞으로 7월에 공연이 될 블랙핑크의 네. 2차 공연 라인업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보되 YG는 단기적으로도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엔터주랑 또 같이 오른 게 미디어주가 될 텐데 미디어주도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주가가 부진했어서 올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그쵸, 좀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못 갔죠. 네. 네. 근데 이제 미디어도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자꾸 하반기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네. 있습니다. 미디어들이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었던 이유 중 하나가 편성으로 잡히는, 그러니까 그 월화, 수목, 토일이라고 하면은 이 드라마들이 다 요일마다 방영이 돼야 되는데 광고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 혹은 재방송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편성으로 잡히는 매출이 없다 보니 외형이 줄어들다 보니 당연히 비용 커버 안 돼서 실적이 안 좋았었죠. 이런 흐름은 올해 2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요. 수목 드라마가 하반기, 3분기 즉 7월부터 재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없었던 편성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외형 측면에서 성장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은 제가 말씀드린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되겠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반기에 좋아지는 포인트는 편성이 늘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작비가 너무 비싸졌어요. 이제 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배우분들의 몸값이 점점 올라지면서 제작비가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진이 왜 개선이 안 되냐라는 투자자들의 불만들이 있었는데 이 마진 개선, 즉 비용 통제가 하반기에 수목 드라마부터는 조금 통제를 약간 신인 배우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서 외형과 수익성 개선이 모두 나타나는 게 하반기입니다.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7일에 공개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가 넷플릭스 세계 TV쇼 부문 6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 역시 상승세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OTT 관련 이런 기대감은 지속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은 공개된 콘텐츠랄 게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펜엔터 같은 중소형 제작사들은 1년에 만드는 드라마 작품이 많지 않은데 편성이 안 잡히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부진했는데 지금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탑 1위거든요. 되게 화제성도 높고 반응도 좋습니다. 이렇게 화제성이 높은 드라마들이 나오게 되면은 콘텐츠는 이제 콘텐츠 모멘텀 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기대되는 작품 들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중소형 제작사들은 좀 오르고 빠지고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중소형 제작사들도 좀 잘 챙겨 보셔야겠고 이제 그 엔터와 미디어 이제 상반기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엔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섹터에서는. 그리고 사실 엔터가 지금이야 이제 실적 기대감도 없어지고 중국도 소멸됐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3월은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엔터 투자 심리는 살아있고 사실 지금 엔터도
하이브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어요. 하이브 실적이 나왔을 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정말 하이브는 시장 기대치보다 100억 이상 하회를 했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히려 3, 4%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밸류가 목에 차 있는 상황에서는 빠지고 조정이 나와야 다음 스텝을 가기 편한데 불편하게 오를 바에는 지금 이렇게 엔터가 JYP를 필두로 다 같이 밸류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구간이 저는 3월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월 동안은 조금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분할 매수를 위한 새로운 매수 시점이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엔터는 충분히 좋게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YG를 조금 선호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이브를 선호합니다. 엔터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미디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OTT 안에서도 어떤 작품이 흥행을 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옥시부인전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 실적으로 숫자로 들어오게 될 텐데 콘텐츠리 중앙도 하반기에 갈수록 기대를 해볼까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콘텐츠리 중앙은 조금 더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복잡해요. 여기는 뭘 보셔야 되냐면 콘텐츠가 잘 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연결 자회사로 잡히는 회사 중에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가 있어요. 네. 여기가 보통은 분기에 이제 많게는 100억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작품은 잘 팔아도, 그러니까 별도 SLL이라는 별도는 항상 흑자가 나더라도 연결해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콘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좋은 게 이 100억씩 숫자를 적자 내고 있는 이 윕, 여기에서 올해 2분기랑 3분기 사이에 걸쳐서 큰 드라마 하나를 납품합니다. 이게 그 내가 예뻐진 여름, 더 서머 아이 턴 프리티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세 번째 시즌이거든요. 미국에서 납품할 때는 시즌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마진이 높아집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시즌 때도 마진이 높아지고 그 당시에 두 번째 시즌 납품했을 때 윕이란 회사가 흑자를 냈어요. 2018년에 신생 회사인데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즌이 2, 3분기 걸쳐서 납품될 때 한 번 정도 흑자를 또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좀 실적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얘기까지 해봤는데 해외 자회사 실적이 좀 부진에는 유의해야겠지만 하반기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